효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고 깊은 뜻을 담아 이름 지어주실 때 성군 영장이 꽃피운 또 하나의 전설 같은 이 사랑에 비행사들과 온 나라 부모들 격정의 눈시울 적셨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축복받은 새 세대, 눈부시게 빛나는 진주보석과도 같은 어린이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찬란한 햇발 한없이 따사로운 우리나라에는 우리 원수님이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수천 수만의 리충도들이 대화원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의 꽃봉오리, 나라의 왕으로 또받돌리오는 우리 어린이들, 밝고 용맹한 아이들을 만나실 때 제일 기쁘고 즐거우신 경리하는 원수님,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형령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진다고 하시었습니다. 아이들의 소꿉놀이도 보아주시고 아이들의 음소거린 말도 웃음 속에 들어주시며 그처럼 귀하신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는 그런 영도자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어 보았습니까? 형령은 인민을 위한 사랑, 후대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하시며 후대들의 밝은 모습에 자신의 행복이 있고 형용하는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경례하는 원수님의 후대 사랑을 두고 일찍이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을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그의 숭고한 후대관의 발현이며 그의 전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이 세상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친아버지에게 쓰는 듯 스스럼 없이 좋은 일을 한 자랑도 마음속 소원도 제일 먼저 하려는 우리의 행복한 새 세대들, 인민들이 올리는 그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이 보내온 편지부터 먼저 보아주시며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해답 편지를 꼭꼭 보내주시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자라라고 따뜻이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은 우리 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끝없이 따르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영도자와 아이들이 주고받는 이 편지들에 다 비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경례하는 원수님 아이들을 만나실 때마다 어서들 오너라 하시며 한 품에 꼭 껴안아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곤 하시었습니다. 우리 원수님을 모시고 기쁨 속에 눈물 속에 사진을 찍으며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받아 안았던 우리 학생 소년들, 최전현 성초서 군관의 아들도 공장 노동자의 딸도 어린 과학자의 손자도 그 품에 다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그 애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며 모두 데려오게 하시고 바쁘신 일정도 뒤로 미루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는 우리 어버이, 이렇게 온 나라 천만 아이들을 다 만나주시는 우리 원수님, 원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남기시는 사연 깊은 기념사진들은 자유로운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에 울고 웃으며 찍은 사랑의 가족사진들입니다.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영도자의 축복 속에 희망찬 미래를 마중가는 그런 복받은 세대는 없습니다. 여기 동예기설계 이름 없던 포구에는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 깃들어 있는 것입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원아들을 돌보는 일은 자신께서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원스님. 우리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1년 365일 하루도 본지지 않고 꼭꼭 먹이자고, 그러자면 연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몸속 계산까지 해보시며 원아들을 위한 물고기 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일도 세워주시었습니다. 1월 8일 수산사업소, 우리 원수님 얼마나 원아들을 심중에 두시고 육친의 뜨거운 정 부어주고 싶으셨으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그토록 소중히 간직된 뜻깊은 1월 8일을 이 사업소의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고 이렇게 찾고 또 찾으시었겠습니까? 군인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에서 원아들의 낭낭한 웃음소리 울려 퍼지게 된 감동 깊은 이야기. 한 점 그늘도 없이 즐겁게 뛰노는 이 어린이들을 어찌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경리하는 원수님 병원에 찾아오신 그날, 어린이들 조저마다 성경내기로 원수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원수님 안아주세요. 행복에 겨워 어리광을 부리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원수님 온갖 정성 다 바치시었음을 우리 어찌 알았겠습니까? 전선시 차례길에서 한 육아원과 애육원에 몸이 고약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도 가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신 경리하는 원수님, 그 애들을 대성산 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양시킬 때 대한 과업을 있는 군데에 주시었습니다. 인간 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우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 심장 깊이 간직하고 치료 전투에 진입한 의료 일꾼들. 인민군 군인들의 지극한 정성 속에 낮과 밤이 흘러 원아들의 건강이 추서고 완전히 정상 회복됐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어 한달음에 찾아오신 경리하는 원수님. 원아들을 다정히 품에 안아주시며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하나같이 혈색이 좋고 영양 상태도 좋다고, 얼굴이 보동보동해지고 키도 몰라보게 컸다고, 활기에 넘쳐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인다고 참으로 기뻐하시었습니다. 동동 매달리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따뜻이 품어주신 경리하는 원수님, 친부모도 돌보지 못한 아이들, 아직은 말도 제대로 본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금싸대기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극진히 돌봐주시는 원수님 사랑, 저 철없는 아이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어린이들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밤을 지새우시며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실태를 요의하신 경리하는 원수님, 오물 좋은 물 담아 한자 한자 써나가시었습니다. 책임 비서동무,
선물 전달한 정령과 저와라 떠드는 아이들 사진을 보아서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도당위원회가 항상 관심 두고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요의하면서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시어 이제는 춥다들 하는 겨울이여 아이들, 늙은이들 건강 잘 봐주고 특히 아이들이 부모 없는 소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어. 이것은 덕무와 도안의 시, 군당 책임비서 동무들에게 내가 직접 주는 과업이여. 우리 당이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한다고. 그들이 부모 없는 소름을 모르고 항상 밝은 웃음 속에 살도록 하자고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의 말씀 심장 깊이 새기고 온 나라 일꾼들이 떨쳐나 원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푸짐한 식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원아들의 성장 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며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 갖가지 선물을 제일 먼저 원아들에게 한가득 보내주고 계십니다. 나날이 더해가는 어버이 사랑 속에 부러운 것 없이 밝고 활기 있게 자라는 원아들.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받으실 때마다 우리 원수님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많은 시름이 풀리는 것 같다고 그 얼마나 기뻐하신 것입니까? 기쁨과 행복에 넘친 원아들의 사진을 보니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흉념을 완성해야겠다는 각오와 새힘이 용솟음친다고 하시며 경리하는 원수님 일꾼들에게 하신 간곡한 당부.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석이 한 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돼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 속에 사는 것 같소.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 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 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 나아갑시다. 그 뜨거운 정, 사려 깊은 어버이 마음 안고 원아들을 찾아주신 우리 원수님. 자나깨나 보고 싶던 아버지 원수님을 반기며 원아들 달려가 안겼습니다.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원아들에게는 부모의 정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끼워 안으시고 따뜻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고 싶어 아버지 원수님 만나뵈올 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원아들. 마음속 사연 행복의 눈물 속에 아래 올릴 때 우리 원수님 눈곱을 적시시었습니다.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도 모두 당의 아들 딸들이라고. 얘들을 형령학원 원아들과 똑같이 돌봐주어 우리 형령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으로 잘 키우자고. 그래서 앞으로 원아들 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제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하자고 하시었습니다. 원아들에게 물고기와 꽃감도 정상적으로 먹이고 진흙놀이감도 많이 보장해주자고. 원아들에게 생활 환경과 교육 교양 조건을 비롯한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을 지어주자고 하신 원수님 운정. 친부모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따사로운 사랑으로 이 세상 온갖 행복과 기쁨, 아름다운 희망과 꿈을 다 안겨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는 이 나라 모든 원아들의 마음 담아 강계의 한 문화가 터친 심장의 목소리.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길가에서 문득 아버지의 손목 잡고 가는 아이를 볼 때면 나는 그 애가 부러웠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의 수표를 받아오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러기 점수가 새겨진 시험지를 보며 가슴 조이곤 했다는 어느 동무의 이야기, 그 이야기조차 나는 부러워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으면. 허나 나는 오늘 부럽지 않다. 품없는 아이들도 흉룡의 계승자라 하시며 못쟁이 야영서에 제일 먼저 불러주시고 아버지처럼 내 침대에 먼저 찾아와 아버지처럼 앉아보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이 계시기에, 그렇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내 순간도 그 품떠나 못 살 아버지, 내 한생안겨 영원히 따를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이 한 몸 바친데도 아쉬움 없을 제일 위대한 아버지가 나에겐 계신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도 후대들을 위해서이고 후대들의 행복의 웃음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학생 소년들의 과외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모두 저국의 앞날을 떠내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밭에 오신 크나큰 신율과 노고가 동네의 명승지 송도원에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을 펼쳐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후대들에게 안겨주는 귀중한 제부가 하나 또 하나 일떠설 때마다 우리 원수님 기쁨에 넘쳐 하시는 말씀. 우리가 겹쳐드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혁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후대들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미래를 살아나라. 이 구호에 혁명하는 당, 도쟁하는 당인 우리 당의 후대관이 비껴 있다. 우리 원수님, 아이들에게 세계 최상급의 야영소를 안겨주게 된 것이 그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온 하루 아이들과 함께 계시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천만 가지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손길이 오려있는 희한한 궁전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는 학생 소년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우리 학생 소년들처럼 위대한 태양의 축복 속에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떠받들리오며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새 세대들이 누리는 이 행복이야말로 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어린이들만이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이거니 온 나라 어린이들 감격의 눈물 흘리며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 딸들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표기하시려 전국의 소년공전, 소년회관들도 새로 훌륭히 꾸려주도록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 우리의 새 세대들을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높은 과학기술적 능력,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앞날의 참다운 여건들로 키우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위대한 아버지이신 경리하는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 속에 희한하게 일도서게 될 종합적인 과외 교양 기지들에서 우리의 학생 소년들은 지독체를 경비한 유능한 혁명 인재로 세상을 놀려오는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우리 원수님, 국제아동절인 6.1절에도 아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또다시 찾아오신 원수님 반기며 저저마다 달려오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맛있는 것을 먹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아이들의 청도 들어주시며 환한 미소 속에 노래를 들어주신 원수님. 아이들이 이렇게 명절을 잘 쇠고 있으니 기쁘다고,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하시며 박수도 크게 쳐주시었습니다. 친아버지 심정으로 명절 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고 오신 원수님, 아이들의 운석도 다 받아주시며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식사하는 것까지 봐야겠다시며 식당에도 들리시어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잘 가공해 먹이라고 하시었고, 꿀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먹이는 방법도 알려주시었습니다. 친아버지 앞이런 듯 재롱을 부리는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도 보아주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다음해에는 대동강반의 일도 세우는 멋있는 새집에서 6.1절을 세자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도 해주시었습니다. 시여 안겨주신 사랑 뜨거웠건만 가시면서도 사랑을 더해주시니 온 나라 인민들은 감격에 겨워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 원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원수님은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이십니다. 꽃봉오리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대르려 활짝 꽃피어가시는 아버지 원수님, 그 꿈이 안긴 새 세대들의 행복, 참으로 세상에 부러움없는 행복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선풍군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 아버지 힘이 성문주님, 우리 집은 강의 품, 우리는 모두 같이 형제, 세상에 부러워서라. 우리의 아버진 김정문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예품. 대대로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어 온 나라의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자 성풍부 소리 맞추어 주님아 나의 별인데 저구 백화가 만만하였네 우리 아버지 힘이 쏜 원수니 우리의 집은 강이 불러 우리는 모두 같이 형제 세상에 부러먹어라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 우러러 목매여 부르는 다음없는 감사와 칭송의 노래 세상에 부러먹소라는 세월의 끝까지 높이 올려갈 것이며 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이 나라 새 세대들은 위대한 그 품에서 강성조선의 미래의 육군으로 억세게 자라날 것입니다. 새벽문 여시고 떠나신 그리 지금은 어디 계실까 먼 나라 덜보는 발걸음 소리 꿈에도 들려옵니다 원수님 우리 원수님 목매여 불러보며 가시는 전 멀리길 인민은 따라섭니다 기쁨을 안겨주시려 옷자랑 마른 새없고 만복의 별 세상 펼쳐주시려 이 밤도 지새십니다 원수님 우리 원수님 목매여 불러보며 가시는 전 멀리길 인민은 따라섭니다 가시는 손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주학연의 대변인 담화. 최근 계례 서울행정법원은 남조선의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망라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 로저로 판결하고 그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계례 폐당의 이러한 만행은 신성한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진보민주 세력을 말살하고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극악한 반민주적 망동이다. 전교조로 말하면 1989년에 결성되어 계례폐당의 악랄한 파시오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1999년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고 지난 15년간 남조선에서 교육운동과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에서 온 진보적인 교육단체이다. 특히 전교조는 계례 보수패당의 방해책동 속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우수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 벌여왔으며 북남 교육자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해왔다. 세상을 경악케 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학생 살해 사건과 굴종적인 미국산 미친 소고기 수입,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 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전교조가 서 있었다. 이러한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야만적으로 탄압하던 계례폐당은 이번에 법외 로저로 판결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시키었다. 민족의 밝은 미래를 꽃피우는 교육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온갖 교육 조건과 생활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과 초보적인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마저 무참히 유린당하는 남조선의 비극적 현실은 민족의 미래가 과연 어디에 있으며 계례폐당의 파쇼 폭정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주학연체는 전교조에 대한 계례폐당의 부당한 판결을 파쇼의 총칼로 신성한 민주교단을 짓밟는 반인민적, 반민주적 폭압으로 자라나는 후대들을 민족의 참된 역군으로 키우려는 교육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진보 세력을 말살하려는 파쇼적 망동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는 전제미문의 파쇼 통치를 바로잡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전교조의 활동은 남조선의 각계층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례폐당은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니 내부의 적이니 뭐니 하고 악에 차서 헐뜯으며 가혹하게 탄압하였을 뿐 아니라 끝내는 계례 법원을 내세워 비법화하는 망동을 벌였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민주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교육을 주는 것도 다 반대하는 현 계례폐당의 반동적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교조를 사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를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신성한 교단을 짓밟으며 참다운 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파쇼 무리들의 반민주적인 폭거를 반대하고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총골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의 민주화와 반외세, 평화와 자주통일을 지향하며 참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교조의 활동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주체 103 2014년 6월 27일 평양. 미제가 이 땅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4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미국은 그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조선전쟁 도발자 또 침략자로서의 제놈들의 범죄적인 정체를 가리우고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 씌우기 위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이고 백년 숙적인 미제의 조선전쟁 도발 진상, 이 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까발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모든 전쟁들은 인류에게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또 재난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세계 진보적 인류는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제 가장 엄중한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을 채택하기 위한 투쟁을 장기간에 걸쳐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전쟁을 금지하고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에 대한 이러한 국제법적 규범들이 이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총알로서 나온 이런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유엔 헌장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 제6조에서는 침략 전쟁의 계획, 개시 혹은 수행 또는 이러한 행위 중 임의의 행위를 수행하는 대로 지향된 공동계획, 공동모의에 참가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할 전범자로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헌장 제2조 상에도 모든 성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국가의 영토 완성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떤 방식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유지하려는 진보적 인류의 강력한 요구의 결과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법적 요구에 비춰놓고 볼 때 미국이 일으킨 조선전쟁 도발 행위는 철저히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범죄적 목적만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킨 범죄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화국을 11개에 없애버리고 전체 조선인민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며 나아가서 대륙 침략의 길을 열어놓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반도를 방공 전략과 대아시아 지배 전략 실현이 전초기지로 간주한 미제는 남선을 강점한 첫 시기부터 저들이 군사적 지배 영역을 전 조선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미천을 띄었습니다. 그것은 저기 사전에도 있지만 1947년 9월 미국 대통령 축사로 기어들었던 유드마이어라는 자가 남선에서의 군사기지화 진행 정령을 돌아본 후 미국 대통령 트루맨에게 군사적 점령의 범위도 전 조선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저들이 직면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데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미국 경제는 전후에 이 방대한 잉여 자본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 1949년에 이르러 심각한 경제 공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공업 생산은 전해인 1948년에 비해서 15%, 또 독점 자본의 니유는 16%나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의 실업 대군을 낳고 심각한 사회 정치적 위기를 산생시키게 됐습니다. 바로 미제는 이러한 엄중한 경제 침체와 사회 정치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이 조선 전쟁에서 찾으려 했고, 또 조선 전쟁을 통해서 군수 독점체들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해주고 위기에 빠진 저들의 경제를 구원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전쟁이라는 일본 도서에서 조선 전쟁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타겟책으로 되었다. 이렇게 쓴 것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범죄적인 목적으로부터 출발해서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북침 전쟁 준비를 미친 듯이 다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옳습니다. 우선 미제는 이제 북침 전쟁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또 완성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놓고 봐도 당시 메가도 사령부에는
새 전쟁 도발을 위한 작전 계획과 정찰 및 첩보 공작을 전문적으로 연구 작성하는 이제 집단이 모여졌는데 여기에는 전 일본군 고급 장교들까지 인입되어 있었습니다. 미제는 이 집단을 통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조선과 만주, 시비리를 점령할 것을 목적으로 한 ABC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저기에도 있지만 그 A 계획이 바로 조선 침략 전쟁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잡지 진부주 어라이 1964년 9월호는 북볼 계획은 우선 38도선에 이제 남조선군과 미군 10개 사단을 집결시켜 중부와 서부의 2개 작전지대를 만든다. 전선 서부는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평양 북방에 해공군이 협동하여 상륙작전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전선 동부 우위군 양독, 좌위군 원산을 향해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며 진격한다. 여기서도 원산 북방에 해군 부대의 상륙작전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작전 계획이 메가도 사령부에 비치된 것은 1950년 초이며 그것은 그대로 남조선 측에 전달되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작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완성하는 한편 남성 계례군을 조작하고 그 계례군을 북침 전쟁의 결국대로 내몰기 위해서 미쳐 날뛰었습니다. 우선 미제는 우리 인민군대의 무력에 비한 10대 1의 우위를 목표로 내세우고 남순 계례군 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였으며 또 미 군사 건무들을 통하여 남순 계례군을 미국식으로 교육 훈련시켰고 미군의 통수권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은 방대한 침략 전쟁 장비들을 남순 계례군에 체계적으로 넘겨줬습니다. 그것은 남순도서 한국 전쟁사가 1949년에 미국은 5만 명의 병력을 무장시키는 데 충분한 군사 장비를 넘겨주었으며 그 후에 다시 8,700만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폭로한 것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에 리승만 역도는 1949년 10월 17일 미국의 UP통신 기자와의 인터뷰를 하는 데서 제놈들의 괴뢰군의 그 훈련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떠버리면서 3일 이내에 평양을 점령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망발을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옳습니다. 당시 미 군사 고문단 단장이었던 이 로버트란 놈은 1950년 6월 기자들이 질문에 한 대답에서 남조선 군대는 현재 수준으로 보아 외국의 동등 무력이 2, 3배의 병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변을 제쳤는데 바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남조선 계례군을 북침 전쟁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작동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미제는 이제 남조선 계례군이 전쟁을 먼저 시작하게 하고 뒤따라서 이제 미군이 이제 개입한다는 이른바 이제 2단계 전쟁론에 따르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침략 무력을 공격 대형으로 이제 편성했고 38도선 가까이에 접군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메가도 사령부의 당시 이제 정보국장이었던 월로비가 남조선의 전군은 실제로 38도선을 따라 주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만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북침전쟁 도발 준비를 완비한 미국은 일단 그 전쟁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 씌우기 위해서 매우 음흉하게 이렇게 책동하지 않았습니까? 미제는 조선전쟁 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길 수 있게 한 각본도 아주 면밀하게 짜놓았습니다. 그 각본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북조선 군대가 먼저 남조선을 침략하였기 때문에 리승만 계례군이 부득이 북조선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워 미제 침략군과 수정과 무력들이 조선전쟁에 투입되도록 유엔에 제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전쟁 발발 전야에 미국 대통령 특사로
남조선에 기어들었던 이 돌레스라는 놈이 만약 2주일만 견디어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육해 공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제친 것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돌레스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950년 6월 18일 38도선까지 시찰하고 서울에 돌아온 이 돌레스놈은 리승만 역도에게 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했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지금 사진에도 있지만 그 다음 날인 6월 19일에는 괴뢰 국회까지 나타나서 미국은 남조선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남조선 괴뢰들을 북침 공격으로 이렇게 떠밀지 않았습니까? 네, 옳습니다. 돌레스놈이 이룬 수작은 유엔 무대를 통해서 이미 저놈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북침 전쟁을 단행하라는 이런 지령이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돌레스로부터 전쟁 도발에 대한 지시를 받은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 무초가 이 남조선 괴뢰들에게 투르맨이 특사인 돌레스의 지시는 곧 미국 대통령의 지시이다. 그는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고 북진을 단행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라고 제친 것을 놓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 군사 고문단 단장 로버트 놈은 남조선 괴뢰들에게 6월 25일에 우리 공화국 국방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고 이렇게 북침 공격 날짜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옳습니다. 이 로버트라는 놈은 리승만 역도에게 6월 25일에 북침 공격을 이제 단행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짓거려댔습니다. 우리가 왜 6월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 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떠버렸는데 이 얼마나 교활한 놈들입니까? 전쟁 도발자로서의 저들이 침략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돌레스놈이 38도선을 시찰할 때 우리 인민군대에 의한 남침 기습 사건까지 조작한 것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1950년 6월 19일 미국의 AP 통신사 기자가 돌레스가 38도선에 도착하면 남순군이 한 구분대로 하여금 북조선군으로 변장시켜 총을 쏘게 하여 북조선군이 기습으로 설명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폭로한 것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세계 전쟁사를 돌이켜보면 이 전쟁 도발자들이 침략자로서의 전원들의 정체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처럼 이제 저들이 침략적인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그토록 운명하고 또 교활하게 책동한 침략자는 없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이제 조선 전쟁의 도발자로서 저들이 정체를 가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온갖 궤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진실에 대한 이제 부정이고 왜곡이 극치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오늘까지도 조선전쟁 도발자로서의 제놈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이런 왜곡 날조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은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고 또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켜서 1950년대에 이루지 못한 침략적인 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버리는데 흉악한 속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오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기어이 제2의 조선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선군으로 다져진 우리의 백두산 혁명 강군의 정의의 총검은 침략자들을 모조리 경멸소탕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에 저음하여 평안남도, 함경남도, 양강도 군중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들에는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안남도 군중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원수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존치물을 굳건히 수호한 준엄한 혁명전쟁이었다고 하면서 미제가 세계전쟁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야수들이 안주시와 덕천시, 순천시, 평원군, 증산군, 북창군 등 더러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무차별적인 폭격과 살육만행을 감행하여 38만 7천여 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33만여 동의 건물 그리고 수십만 정보의 농경지와 산림을 파괴한 데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 전법, 영원한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둘이 굳게 뭉쳐 영적으로 싸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에 이어 반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군중대회에서 연설자들은 6.25 미대 반대 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철천지 원수 미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고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멸족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대 침략자들은 야만적인 폭격과 함포 사격으로 도에서만도 무려 11만 5,300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으며 18만 4천여 동의 건물과 살림집들을 불태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벌써 수많은 공중비족들이 달려들어 창조의 동음,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던 도의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을 잿더미로 만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때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침략자, 살인자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침 핵전쟁 도발 측동에 매달리는 미제와는 오직 정대로 최후 결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이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마취와 낫을 억세게 틀어잡고 당과 수령의 둘이 더욱 철통같이 뭉쳐 새로운 조선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원수들의 침략 측동을 짚으셔버릴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대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굳센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외치며 거리를 행진해 나갔습니다. 양강도 군중대회에서 연설자들은 가열처절한 조국해방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혁명의 관액은 변하지 않았으며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침략 책동으로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은 날로 더욱 커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강성국가 건설을 더욱 다구쳐 나갈 때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역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들은 미제와 괴뢰 역적 회당이 또다시 이 땅 위에 침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다면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을 시도 없이 불마당질해버리고 민족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에 이어 반미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제와 괴뢰 패당이 우리의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당장이라도 떨쳐 일어나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이상한 속도로 강화되는 조선의 국력, 국방력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는 조선은 수십 년간 미국과 서방이 가하는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공세 속에서도 오히려 우주기술, 핵기술, 정보기술 등 많은 측면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는 바, 그 비결은 조선인민이 가진 완강한 투쟁 정신에 있으며 그것은 한 민족, 한 나라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몫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세인이 주목하는 그 정신, 그 몫이 어떤 것인가? 그 대답을 우리는 지난 조국개방 전쟁 시기 우리 조국의 병기창이었던 군자 땅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 군자리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 땅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조국의 병기창이었던 여기 군자리는 한 나라 노동계급이 지닌 투쟁 정신과 창조 정신이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는 역사의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동계급이 지닌 혁명 정신이 그 나라 역사 발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갈이 되는 가장 준엄한 시기에 더 뚜렷이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탑승한 이 조국개방 전쟁이야말로 우리 노동계급의 혁명 정신의 승리이고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의 승리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지하혁명박물관과 지상혁명박물관, 그리고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그 하나하나의 사정물들과 많은 자료들이 바로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세계의 전쟁사의 갈피를 본져보아도 이렇게 지하갱도에서처럼 한나라 군수공업의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공장이 이렇게 갱도에 들어앉아서 전시 생산을 보장할 이런 일에는 드문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굴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쟁 시기 우리가 만들어낸 박격포, 기관단총, 탄알, 수류탄 이런 각종 무기들과 운수기지에 들어가는 부속품, 우리 군인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이 의료기구까지 그때 우리가 다 여기서 생산 보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하갱도에서 군수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이것만 놓고서도 우리 조국개방전쟁의 가열초절성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세계 전쟁사를 논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 하게 되면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가열초절했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스탈린그라드 격전이었다. 네. 그렇지만 1950년대 조선 전쟁도 그에 못지않게 가열초절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개방 전쟁의 가열초절성은 미제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이 뚫은 폭탄 수의 3.7배에 달하는 무수한 양의 폭탄을 우리 강토에 투하했다는 사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서 있는 건축물 등 모든 것이 초토화 대상으로 돼서 지상에는 병기 공장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지하에 전개된 군수공장에서 3년 세월 세계 최강의 적을 타승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보장했다는 것은 보통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을 가지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정신력이 어떤 것인지 박격포 직장 지하 동발에 걸려있는 온습도계가 먼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습도계의 눈금이 최고 눈금이 90인데 90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 작업장의 습도는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90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도 100, 1년